자, 이제 도큐멘트를 이제 청크로 이제 작게 잘라냈으니까 그것을 이 인덱스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그 인덱스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찾아낼 때 그 청크들이 어떤 게 가장 말하자면은 그 관련 있는 청크인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벡터 스토어라는 것과 임베딩이라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이 사용되는데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살펴보기 위해서 레그, 우리가 그 검색, 증강, 그 생성 과정을 레그라고 했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도큐멘트를 읽어드리고 로딩하고 스플리팅 한 다음에 저장하고 말하자면 추출해서 말하자면은 출력을 하는데 이 저장하는 단계를 지금 우리가 같이 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술이 벡터 스토어 기술을 씁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전에 제일 먼저 어떠한 종류의 그 문맥이든지 간에 URL이든지 PDF든지 DB든지 간에 도큐멘트로 표준 그 스탠다드한 도큐멘트 형식으로 읽어드리고요. 너무 크니까 그것을 조각조각 청킹으로 잘라내는 스플리팅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스플리팅된 그 문자열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장한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그 원하는 값을 뽑아내기가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벡터 스토어라는 곳에 저장을 할 때 그냥 저장하지 않고요. 임베딩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이 임베딩 과정은 뭐냐면요. 문자열을 숫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즉 근데 그냥 아무런 숫자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미 그 학습된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요. 그 주어진 의미, 그러니까 그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말하자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방식으로 숫자열로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와 같이요. 지금 왼쪽에 커다란 도큐멘트에 오렌지색 부분이 하나의 스플리트, 청크라 그러면 그것을 잘라낸 다음에 이건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임베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문자열이 숫자들의 말하자면 배열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숫자열의 특징은요. 만약에 문자열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내용이 비슷하면 숫자열의 그 숫자들도 비슷한 숫자들로 구성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임베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my dog robo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애완견 얘기 같죠? 그리고 fluffy my cat 이거는 애완묘 얘기네요. 그죠? 말하자면 고양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Chevy Bolt Excel 자동차 얘기네요. 첫 번째 두 개는 그 애완동물 얘기니까 관련이 좀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얘기니까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빨간색 박스가 임베딩을 해주는 문자열을 숫자열로 바꿔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모듈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문장을 서로 다른 길이의 문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임베딩의 특징이 그거예요. 길이가 달라도 문장의 의미가 비슷하면은 비슷한 숫자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력되는 그 숫자들의 개수는 이미 정해진 일정한 개수의 숫자로 딱 정해져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숫자들의 말하자면은 그 종류가 알고 보면은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으로부터 임베딩된 숫자들과 그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숫자들로 구성돼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의 숫자들을 비교하면은 서로 비슷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이러한 특성을 임베딩 그 과정이 주는 그러한 우리한테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냐면요. 벡터 스토어라는 것을 쓰는데요. 이 벡터 스토어는 말 그대로 벡터는 숫자들이 말하자면 여러 개가 한 덩어리로 있는 건데 임베딩 벡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임베딩된 벡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즉 문자 여기 지금 왼쪽에 그 두 개의
페이지로 되어 있는 도큐멘트가 그림이 그려 있는데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청크를 나누게 되면 역시 문장 청크예요. 그 스플리트 된 거고, 얘가 임베딩이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문자열에 해당되는 숫자열이 만들어지지만 이 숫자열과 함께 원래 오리지널 문자열도 차례차례 같이 정렬돼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벡터 스토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인덱스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이 인덱스 과정은 별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장을 주게 되면 보통은 쿼리 또는 퀘스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LML에다가 우리가 질문했을 때 그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임베딩을 통해서 벡터화로 만들어주고요. 임베딩 벡터. 그것을 기존의 이 그 벡터 스토어가 갖고 있는 요 임베딩 벡터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비슷한 그런 벡터들로 구성된 그러한 그 벡터들이 찾아질 거고요. 그 찾아진 가장 비슷한 벡터와 연관되어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회색 그 네모가 오리지널 그 청크가 되는 거죠. 오리지널 텍스트 청크인데 그 중에 가장 비슷한 그 청크 몇 개를 뽑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두 개가 뽑아져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뽑아진 두 개의 청크를 붙여서 어디 LML에 집어넣어서 컨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말하자면은 그 궁금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그걸 가지고 LML이 원하는 답변을 낼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오픈AI API 키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미 앞에서 썼던 그 머신러닝 렉처, 말하자면은 PDF 파일을 이 로딩해서 우리가 그 소위 벡터 스토어로 임베딩 하는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는 렉처 01, 두 번째 렉처 01, 렉처 02, 01, 02, 03이 아니라 한 번 더 넣었죠, 01을. 그거는 일부러 일종의 노이즈 같은 것이 섞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의 그 반응을 또 살펴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넣었으니까 나중에 그 효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 하나의 말하자면은 도큐멘트로 다 그 묶어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docs 그 empty 그 리스트를 만들고요. 로더즈의 말하자면은 로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거를 다 읽어온 다음에 도큐멘트를 이거를 연장해서 붙였어요. 그래서 docs는 그 챕터 1 두 개와 렉처 1 두 개와 2, 3, 네 개의 PDF 파일로부터 얻어진 도큐멘트가 다 뭉쳐져 있는 그러한 그 내용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스플리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recursive 그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쓸 건데요. 청크 사이즈는 1500, 그리고 오버랩은 15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라서 한번 청킹을 만들어 보면 어느 정도 됐느냐? 한 208개의 말하자면 도큐멘트가 이렇게 잘라져서 나왔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스플리트 도큐멘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도큐멘트들의 말한 집합으로 나타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게 한 208개로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직접 실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임베딩 벡터의 특징을 좀 알기 위해서 임베딩 벡터를 어떻게 비교해서 서로 유사한 걸 찾아내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임베딩 벡터는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임베딩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langchain underscore openAI로부터 openAI embeddings를 가져오면 되고요. 이 embeddings를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embeddings 그 이니셜라이즈를 해준 다음에 임베딩 다음에 embed query라는 그 메소드를 써서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그 문자열이 숫자열로 바뀌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세 개의 문장을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I like dogs, I like canines, 그리고 The weather is ugly outside. 이거 둘 다 말하자면 pet 얘기고요. 세 번째 거는 날씨 얘기니까 세 번째 것만 좀 내용이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임베딩을 시켜서 임베딩 1, 임베딩 2, 임베딩 3로 숫자 벡터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숫자들일 거예요. 아마 한번 보셔도 좋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임베딩 1이 뭔지. 자, 이런 숫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로. 그리고 이것의 그 길이를 한번 재보면은 그러니까 길이가 1536이니까 굉장히 긴, 말하자면 그 숫자들로 되어 있다. 1536개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비교하는 방법을 그 우리가 numpy에서 dot product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몰라도 상관없고요. dot product는 일종의 그 두 개의 벡터 사이의 각도를 잴 때 쓰는 그런 그 함수 말하자면하고도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벡터의 길이가 유닛 벡터일 때는 이게 코사인을 계산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numpy에서 제공하는 dot product를 두 개의 벡터를 주면은 두 개 사이의 그 유사도를 숫자로 뱉어내는데요. 1에 가까우면 가장 그 유사한 거고요.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베딩 1과 임베딩 2를 우리가 덧 프로덕트를 취했더니 0.96, 1에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거의. 그렇지만 1과 3를 했더니 0.77, 좀 그러니까 이 크기가 0.96에 비해서는 좀 작아졌죠. 그리고 2와 3도 역시 0.75에서 좀 서로 다른 말하자면 의미를 갖는 거를 이 숫자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이러한 기능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이런 그 덧 프로덕트로 계산해서 쓰지는 않고요. 벡터 스토어를 하게 되면은 그 벡터 스토어의 기능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비슷하고 말하자면은 그 다른 정도를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장 그 비슷한 벡터들만 골라주는 역할을 보통 벡터 스토어 DB 안에서 동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벡터 스토어 DB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랭체인에서 제공되는 그 벡터 스토어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기본적인 크로마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마는 좀 가볍고요. 그리고 메모리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하는 데는 아주 유익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해 놓고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langchain.vectorstores에서 크로마를 임포트해 오고요. persist directory라는 그 문자열에다가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그 폴더 이름을 docs 밑에 크로마라고 할 거고요. 자, 이 그 크로마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 from documen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어떠한 도큐멘트를 이 크로마에다가 저장할 건지 덱타베이스를 결국엔 우리가 아까 청크로 만들어 놓은 스플릿가 있는데요. 그거를 도큐멘트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앞부분에서 보면은 바로 우리가 그 텍스트 그러니까 도큐멘트 스플릿을 한 게 있죠. 그 208개의 말하자면은 도큐멘트로 청구로 잘랐는데 그거를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임베딩을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임베딩 벡터를 만들 때 어떤 임베딩 그 알고리즘을 쓸 건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사용해 본 오픈 AI에서 제공되는 말하자면은 임베딩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어디다가 말하자면 임시로 저장하겠느냐? 이 persist 디렉터리에 저장하겠다라고 하고 만들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 DB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저장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보면은 chroma. from documents에 documents splits embedding. 이거는 지금 그 우리가 여기서 그 디렉터리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모리에서 한번 실험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려는 겁니다. 즉 persist 디렉터리를 그냥 생략하고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벡터 DB에서 도대체 그런 몇 개의 말하자면은 그 임베딩 벡터가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underscore collections.count 여기서부터 collection은 그 테이블 또는 그
뭐죠? 그 벡터 DB에서는 그런 단위거든요. 하나의 행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개인지 카운트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 208개. 왜냐하면 208개의 스플리트니까 208개의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건 두 번 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아까 그 된 것에 원래 거에 두 배가 돼 버렸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은 아마 계속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누적돼서 지금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리프레시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persist 그 디렉터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8개가 정확한 말하자면은 그 벡터 DB 개수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찾아내는 방법을 한번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퀘스천을 Is there an email I can ask for help? 한번. 근데 이 벡터 DB에서 가장 유사한 청크를 찾아내는 방법이 이겁니다. 벡터 DB similarity underscore search를 하게 되고요. 퀘스천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K equals 3 하면은 가장 비슷한 말하자면 청크 3개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3개만 찾아내니까 이 독스의 길이가 3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메일이 나옵니다. 즉 이 이메일은 보니까 TA에 한테 이제 가고 말하자면은 그 강사한테도 간다는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가장 굉장히 쓰는 방법이 간단하게 느껴지는데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they say about MATLAB? MATLAB에 대해서 뭘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줘. 벡터 DB에 들어가서 similar to search 아까랑 똑같죠? 퀘스천하고 K를 5개를 한번 해볼게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비슷한 말하자면은 내용을 5개를 좀 찾아줘 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찾아줬고 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거에 보면은 그 소스가 이렇게 머신러닝 lecture 1 PDF고 내용은 those homeworks will be done in either MATLAB 얘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찾아낸 것의 말하자면 결과고요. 근데 두 번째 찾아낸 거를 봐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게 those homework will be done either MATLAB.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아까 그 노이즈처럼 도큐멘트 lecture 1을 두 번 집어넣었죠. lecture 1을 두 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 첫 번째 lecture 1에서도 찾아지고 두 번째 lecture 1에서도 파일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똑같은 내용이 있으면 굳이 그거를 두 번에 말하자면 가장 유사한 걸로 찾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방법은 다음 렉처의 섹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그 오류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What did they say about the regression in the third lecture? 자, 보세요. 세 번째 강의에서 그 regression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지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재밌는 거는 그 5개를 찾으라 그랬는데 5개를 찾아내고 보니까 세 번째 렉처에서는 3개를 찾고요. 두 번째 렉처에서도 찾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질문은 세 번째 렉처에서 리그레션을 찾아줘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그 렉처 2에서도 찾아줬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디스플레이를 해볼게요. 디스플레이를 해보면은 여기 보니까 docs4 페이지 컨텐트는 바로 요 내용을 찾은 내용. 이거는 지금 doc스에서 그 찾은 그 청크의 메타데이터 부분만 본 거고요. 요번에는 컨텐트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마지막 거를. 물론 여기서
그 리그레션 얘기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어딘가에 뭐마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미니마이즈 리그레션 정확히는 바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네요. 프레임생, 수도 인버스 뭐 등등등 어딘가에는 regression이라는 단어가 아마 어딘가에는 있을 거는 같은데 정확히 눈에 들어오지는 제가 않네요. 한번 나중에 찾은 다음에 수업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본 거는 그 세 번째 렉처라는 거를 말하자면 스트럭처적인 문제인데 이 구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어느 게 세 번째 렉처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리그레션과 비슷한 게 있으면 무조건 찾아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이거 다시 볼게요. 리그레션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 말하자면은 스트럭처하고 상관없는 인덱스를 주거나 그 인덱스를 찾아줬는데 두 개의 내용이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좀 더 스마트한 말하자면은 그 리트리벌 하는 방법이 다음 렉처에서 좀 소개되도록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